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랜 시간 깊게 패인 상처를 보듬고 새살을 돋우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죠. 이제는 아픈 기억을 발판으로 평화와 종전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어떻게 슬기롭게 이뤄낼까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6월 25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연업계에선 인원 충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마포구가 경의선 숲길공원 출입 제한을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악취와 소음에 따른 주민 민원 때문입니다. 서대문구의 청년예술 창작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소극장과 세미나실이 갖춰졌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도 진행됩니다. 강남구에는 제빵 전문가를 꿈꾸는 청년 창업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차별화된 레시피로 전문 제빵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됩니다. 노동자에게 여가와 가정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근무 시간이 일정치 않은 공연 업계에서는 근무 시간 조정을 두고 노사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너무 적은 인력으로 장시간 과로 노동을 저희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일부터 시작된 충무아트센터 노조원들의 투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달라는 겁니다. 노조 측은 공연업계 특성상 주말 등 휴일 근무와 연장 근무가 많은데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지난 10여 년간 연장 근무 수당과 사용하지 못한 연차 휴가 등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해왔다고 주장합니다. 또 공연 스케줄이 몰릴 경우 인원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도 인원 충원 계획이 없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52시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지켜주면 저희한테도 좋고 가족적인 삶이 있고 셋업 공연이 있으면 안전이라는 게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거든요. 인력을 늘려서 관객들한테 더욱더 좀 좋은 퀄리티 높은. 하지만 경영진 측은 당장의 인원 충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충무아트센터는 중구청 소속 문화재단으로 인원을 늘릴 경우 중구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합니다. 인원 충원 문제를 두고 지난해 구청에서 지정한 업체를 통해 조직 진단을 받았는데 인원이 부족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와 중구청을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현재 유연 근무제 등을 실시해 근무 시간표를 조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으로 공연이 없는 월요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등 법정 주당 근무 시간을 맞춰보려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월요일을 휴무일로 삼고 또 여러 가지 유연 근무제 또 이런 것들을 적용을 시켜서 어떤 자구책 노력을 먼저 하고 그 자구책 노력을 해서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때 저희가 인원 충원에 대한 부분들을. 하지만 노조 측은 경영진이 제시한 대책은 근무자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며 인원 충원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간다는 입장으로 파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밤낮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경의선 숲길 공원, 이른바 연트럴 파크로 불리죠. 각종 소음과 악취, 쓰레기 등으로 주민 민원이 이어지자 마포구가 출입 제한을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홍대 인근 경의선 숲길입니다. 평일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해가 지고 난 뒤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잔디밭은 온통 돗자리가 뒤덮었고 그 위에서 삼삼오오 사람들이 먹고 마십니다. 새벽까지 이어지는 소음 그리고 악취와 마구잡이로 버려진 쓰레기까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다가 화장실에 가느라고 한번 일어나면 시끄러워. 많이 시끄러워요? 말도 못해. 근데 저녁 때 한 3시, 4시에 오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나올 수가 없어. 사람이 많아서. 애들이. 쭉 앉아갖고 뭐 술 먹고 뭐 난리야. 걔들 가지고 와서. 마포구가 서울시에 경의선 숲길 공원 출입 제한을 요청했습니다.
경의선 숲길의 경우 주택가와 바로 인접해 있어 주민 불편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벌써 몇 년째 주민 민원이 이어지고 있고 돗자리로 인한 잔디 훼손도 심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0m로 이렇게 작다 보니까 이제 그 공원 이용객들이나 인근 지역 주민들이 그 잔디밭에서 이렇게 뭐 음주하는 행위가 이제 불편하고 미관에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걸 이제 자제해달라는 계속 민원이 있었어요. 구가 서울시에 출입 제한을 요청한 구간은 홍대 입구역 3번 출구부터 350m 구간입니다. 잔디밭에 대해서만 출입을 제한하는 곳으로 시간별이나 요일별 혹은 계절별 제한이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구는 서울시 부구청장 회의에서도 경의선 숲길 출입 제한의 건을 정식 안건으로 올려 공원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시의 논의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부구청장 건의사항을 해가지고 아마 그 회의 후에 다 그 관련 부서로 다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논의해 볼 것 같아요. 한편 서울시는 최근 북촌 한옥마을에 대해 관광 허용 시간을 정한 바 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사례와 같이 경의선 숲길도 출입 제한이 시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서대문구의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공간 대여뿐만 아니라 청년 예술가들의 성장을 돕는 교육들도 진행될 계획입니다. 보도에 오신영 기자입니다. 밖에서 안이 쉽게 보일 수 있도록 개방감을 살린 공간. 지하 2층에는 음악과 연극, 무용 등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는 80석 규모의 소극장이 마련됐습니다. 2층과 3층에는 회의와 세미나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됐습니다. 청년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신촌 문화발전소입니다. 원래 음악하면은 이게 시끄러워서 마음대로 못하는데 장소도 마음대로 쉽게 빌 수 없잖아요. 근데 쉽게 빌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촌 문화발전소는 소극장과 커뮤니티 공간의 대여뿐 아니라 청년 예술가와 청년 문화기획자 양성을 위한 교육도 제공합니다. 청년 문화 예술인들을 위한 강좌 같은 것들을 기획을 해서 그 강좌나 또는 컨설팅을 통해서 그들이 이 문화예술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성장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촌 문화발전소는 원래 청소장비 보관 창고가 있던 곳입니다. 주택가 한가운데 위치해 신촌 일대 지역 주민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곳을 기본적인 베이스 캠프로 내지는 아지트로 우리 예술이 더 피어나는 이런 공간을 만들 필요성으로 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신촌에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은 공연 예술 활동을 이곳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올해 창천문화공원의 청년문화 전진기지와 홍제동과 무학지역 인근의 무중력지대도 운영을 앞두고 있어 청년들을 위한 창작공간 지원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강남구 도심 한복판에는 제빵 전문가를 꿈꾸는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지원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한 기업이 건물 한 층을 무상으로 임대해주면서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자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한 겁니다. 계속해서 지혁배 기자입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반죽을 빚어 빵의 모양을 만들어갑니다. 저온 숙성실에서 나온 빵은 오븐에 넣어 바로바로 구워냅니다. 소비자들이 쉽게 골라 사갈 수 있도록 진열대에 올립니다. 오전 10시 개점을 앞두고 전문 제빵사와 직원들이 손발을 맞춰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고객들에게 맞춰서 심플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해놨고요. 프랑스 빵이기 때문에 조금 독특하고 기존에 봤던 빵들과 다르게 고객들한테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4일 강남 도심 한복판인 역삼동에 정식으로 문을 연 강남 지역 자활센터의 데이브레드 제빵 사업단. 취약계층 청년 7명이 참여해 취창업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은 아산 상선이란 기업이 1층 45평 규모의 공간과 인테리어, 시설 기자재를 무상으로 기부하면서 가능하게 됐습니다. 차별화된 재료와 천연 발효 기법으로 프랑스 정통빵 10개 종류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2년 정도 하면 창업 자금이 쌓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사는 지역으로 이제 창업을 해내 보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계속해서 자립 성장을 위한 그런 인큐베이팅 센터로 하면서 청년 빵집을 계속 오픈할 계획입니다. 입소문을 타고 벌써부터 완판 기록까지 세운 데이브레드 사업단. 기부자의 나눔 취지를 살려 지역 상권과 상생하며 취약계층 청년들의 자립과 자활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첫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상가 골목길이 희뿌연 연기로 자욱합니다.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중구 장충동의 한 비닐 포장 작업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비닐 원단과 비닐 절단기계 등을 태우고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9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대원이 화재가 발생한 주택 안으로 진입합니다. 이윽고 강아지 2마리를 연이어 구출합니다. 지난 23일 오후 4시 50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반려견 3마리가 구조되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불은 가전제품과 집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8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시 20분쯤에는 수락산 코끼리 바위 인근에서 50대 등산객이 조난돼 구조됐습니다. 구조된 51살 조모 씨는 등산로를 이탈해 길을 잃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단위인 기초의회.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직접 정치에 나서는 청년층이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이번 6.13 지방선거 서울 기초의회 결과를 통계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서울 구의원 총수는 423명, 더불어민주당 249명, 자유한국당 157명, 바른미래당은 9명, 정의당 5명에 무소속 3명입니다. 지난 2014년 서울 기초의회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거대 양당의 독식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무산되면서 이번 선거에서도 주요 정당의 독주는 계속됐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전체의 96%, 바른미래당까지 고려하면 98%를 차지했습니다. 괄목할 부분은 청년들의 참여가 늘었다는 겁니다. 서울 기초의원 가운데 20, 30대 당선인은 총 37명으로 전체의 8.7%, 지난 선거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부조리한 사회 문제를 직접 정치에 참여해서 해결하려는 청년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여성 구의원 비율도 늘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각각 67%와 33%였던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이번 선거에서는 6대4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기초의원 비례대표 당선자 54명은 모두 여성입니다. 이는 비례대표 후보 추천 시 여성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1357 등 홀수 순위에 여성을 배치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청년과 여성 참여로 정치적인 다양성은 늘어난 이번 기초의원 선거. 하지만 소수 정당과 무소속은 여전히 참여하기 어려운 거대 양당의 독점 구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오히려 여성은 줄고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역사 이래 여성 당선자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유독 정치 신인들의 당선이 눈에 띕니다. 서대문구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15명 가운데 12명이 새로운 얼굴로 채워졌습니다. 이 중 30대에서 2명이 당선돼 보다 젊어진 구의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올해 30살의 나이로 서대문구 최연소 구의원이 된 주이삭 후보. 충현, 천연, 부가현, 신촌동을 기반으로 하는 가선거구에서 5,444표를 얻으며 당선됐습니다. 다른 당선인들에 비해 비교적 어린 나이이기에 느끼는 책임감도 막중하지만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로 구정 활동을 잘 풀어나가겠다는 포부입니다. 주 후보는 동네의 쓰레기 문제에 주목해 골목마다 버려진 무단투기 쓰레기 문제를 임기 동안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골목에 쓰레기들이 이렇게 가득 넘쳐나고 악취가 나는 것에 대한 민원을 너무 많이 제기하시거든요. 예산 확보를 할 때 가장 좀 중점적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임한솔 후보는 정의당에서 최초로 당선된 서대문구 의원이 됐습니다. 남과자동과 북과자동의 서대문 마선거구에서 득표수 8,810표를 기록하며 3번의 도전 끝에 서대문구 의회에 입성했습니다. 임 후보는 줄곧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서대문을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임기 내에 아이들의 보행 환경 개선 등을 이뤄내 공약을 완수하겠다는 겁니다. 남과자 북과자동 지역구안에 초등학교가 3곳이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3곳 인근에 있는 도로들을 좀 안전하게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둘 생각이고요. 학교 인근의 도로에 험프형 횡단보도를 좀 적극적으로 설치할 계획인데요. 저마다 다른 공약과 포부로 서대문구 의회에 발을 내디딘 정치 신인들. 주민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이는 일만 남았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 당선인의 구청 업무 인수를 담당할 품격 강남준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인수위는 과거의 정책과 사업을 집중 점검하고 선거 때 제시한 공약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검토합니다. 정 당선인은 취임 이후에 과거의 적폐 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 당선인이 본격적인 구정 업무 행보를 위해 인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정 업무 인수를 담당할 품격 강남준비위원회입니다. 공동위원장은 김동욱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와 김성욱 더불어민주당 강남갑 위원장이 맡았습니다. 행정재정경제분과와 교육문화복지분과 도시환경교통분과 이렇게 3개 분과 16명의 위원이 위촉됐습니다. 위원 중에는 여성이 3명, 시민운동가가 2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6명입니다. 시민단체에서 2분을 추천받았습니다. 인수위 단계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또 앞으로 4년 동안 정순균 당선자가 구청장이 제대로 구정을 펼치든지 시민사회에서 저를 감시하도록. 준비위는 초과이익 환수제와 아파트 35층 규제 같은 재건축 문제 해법 등 공약 관련 로드맵 마련을 중점 검토 사업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적폐 청산을 위해 전임 구청장 시절 추진된 정책과 장기 사업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당선인은 취임 직후 과거 행정 전반에 대해 외부 기관에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구정 속에 여러 가지 적폐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또 문제점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말끔히 정리하지 않고는 강남구청의 새로운 출발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품격 강남준비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9일 동안 강남구 보건소 4층에 마련된 준비위 사무실에서 인수 업무를 진행합니다. 준비위와는 별도로 강남구 의원 당선자 11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이 운영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에 실패한 나진구 중랑구청장. 이제 일주일 후면 모든 임기를 마치고 구청장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나진구 중랑구청장의 지난 4년을 김동훈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이번 중랑구청장 선거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차이로 패배한 나진구 중랑구청장. 비록 재선 도전에는 실패했지만 지난 4년 중랑의 발전을 이끌었다는 평가도 남았습니다. 우선 취임 초부터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중랑경제 삼각벨트 사업은 올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6년간 표류하던 면목 패션 지구 지정이 승인됐고 신내동 첨단 산업단지 조성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나 구청장 스스로는 장미축제의 발전을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를 넘어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했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한 5천 명 놀던 동네 축제였는데 올해는 233만 명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문화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또 도시의 브랜드를 높이고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이런 컬처노믹스의 표본 사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구청장은 선거운동 기간 이번 선거가 마지막 도전임을 줄곧 밝혀왔습니다. 이에 당분간 정치활동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2020년 총선에서 보수의 대표주자로 나설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에 대해 나구청장은 우선 무너진 보수층 재건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노원구가 여성 범죄 예방을 위해 여성 안심택배함을 추가로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설치된 곳은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주변인 월계 치안센터입니다. 구는 상계역 자전거 대여소와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 등 현재 7곳에서 여성 안심택배함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성 안심택배는 무인택배 보관함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대면하지 않고도 택배 수령이 가능해 여성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강동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에너지 지원 사업은 흙집이나 판잣집 등 단열 효과가 낮은 노후 주택들이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업에 선정된 주택은 벽면과 바닥의 열 효율성을 높이는 단열 공사와 보일러 교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은 올 연말까지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집 근처 동주민센터나 강동구청 사회복지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만나봤던 청년 유권자들. 대선과 총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선거에 관심을 덜 갖는 이유 중 하나가 청년 정책은 정부나 국회에서 나온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해드린 것처럼 많은 청년 정책들이 지방자치를 통해 나오고 청년들도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 정책에 대한 고정관념도 이제 달라질 때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